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인탑스 3분기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추천 영상 아니고요.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3분기 기준 인탑스는 총 9개의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2개가 주요 종속 회사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면 기업은 천진, 지사를 비롯해서 베트남, 등등 해서 총 9개가 있고요. 이 중에 인탑스 베트남과 플라델비아, 이렇게 마찬가지로 베트남, IT 디바이스, 가전제품, 제조 관련된 이런 제조 공장이죠.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주요 종속 회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인타스는 보시면 IT 디바이스, 가전제품, 어셈블리겠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근형,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부분이 구분이 되고요. 주요 제품으로 보시게 되면 IT 디바이스, 휴대폰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고, 이와 관련된 자동차 사출, 부품 사출 관련돼서 틀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금형과 사출에 좀 특화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전체 매출 비중의 절반 가깝게 IT 디바이스죠. 즉 스마트폰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인탑스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이제 서빙 로봇을 제조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로봇 테마 관련된 로봇 주도주로 이렇게 평가를 또 받고 있죠. 즉 이런 플라스틱 사출과 금형 관련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제조 역량에 있어서 이런 밸류를 이렇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사실 인탑스가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외관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사출이라든지 또는 금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형 관련된 금속 금형 관련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관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이런 대량 양산 경험에 대해서 지금 되게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로봇을 실제 제조 경험을 갖췄다라는 기업, 즉 안정적으로 제조 기술과 대량 양산 경험을 갖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들 위주로 로봇 개발이 이렇게 다양하게 늘어날 텐데 그 수혜를 인탑스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로봇 관련된 다양한 사출, 지금 금형 관련된 사출 부분까지 갈수록 대량 양산을 실질 경험했던 레퍼런스가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인탑스만의 이런 제조 능력이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탑스는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드린 플라스틱 사출의 이제 금형 그런 금형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만들고 있어요. 휴대폰 케이스를 비롯해서 심지어 전자담배 케이스, 진단 키트, 플라스틱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양한 제조를 감당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양한 생산품들을 제조하면서 그런 축적된 대량 생산에 대한 경험, 이게 기업의 이제 노하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인타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외관에 대한 제조 능력을 토대로 대기업과 대량 생산 작업을 경험했던 레퍼런스가 충분하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관련된 그런 기술 집약적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제조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밸류 체인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기업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이죠. 주요 제품별로 이런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쉽게 좀 이해가 가는데요. IT 디바이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이제 관련된 대기업의 이제 그런 제조를 납품하는 영역이겠죠. 매출 비중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잡히고 있진 않죠. 심지어 자동차 부품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힐 정도고요.
이제 기업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매출 영업 이익은 금융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제조 능력, 거기서 사실상 실질적인 영업 이익의 비중이 높게 잡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기업의 이제 벤더사로서 뭐 이런 제품, 뭐 사출, 금융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영업 이익이 뭐 많이 잡히진 않겠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원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외로 지금 베트남이나 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업의 그런 부분에서의 마진을 아주 적게 타이트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이제 대부분의 이익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제조 경험 부분에서 나온다. 뭐 아까 말씀드린 전자담배도 있었고, 뭐 진단 키트도 있었고, 뭐 디테일하게 뭐 여러 가지 소소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영업 이익단이 좀 많이 잡히고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의 대기업과 이 근무를 연계되어 있는 벤더사들의 뭐 동일한 고민이죠. 대기업의 물량이 안정적이고 뭐 꾸준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마진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뚜렷한 뭐 이렇게 성과를 올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일단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바탕에 이것만 있다 그러면 인탑스를 들여다보는 게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가전제품, 어셈블리 이런 조립 능력에 대한 이런 검증받은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로봇 관련된 제조 역량을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맡기고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로봇 관련된 제조 그죠 캐파가 늘어나면 이에 대한 제조 역량을 인탑스가 뭐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지금 제조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먼저 보시면 지금 뭐 일단 종속기업이 좀 많이 있었지만 기업 보시게 되면 지배와 비지배 지분의 차이가 한 10% 정도 나죠. 뭐 이런 정도면은 크게 뭐 연결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매출액은 지금 보시게 되면 22년 3분기 누적으로 9,354억 원 확인이 됩니다. YY로 상당히 증가한 부분 확인이 되고요. 지금 매출이 뭐 YOY 17% 증가한 부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에서 보시게 되면 681억 원에서 1,300억 원 가량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YOY로 90% 증가한 모습이죠. 매출액이 그렇게 17%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이익이 90% 가깝게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은 현재 영업 레버리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지금 8천억 원 매출액에서 9,354억 원 정도로 매출단이 뛰니까 1,000억 원 정도가 더 뛰죠. 그 간극이 영업이익으로서는 상당히 크게 캐파가 나타나는 건데, 결국엔 기업이 갖고 있는 이 고정비에 대한 BEP 기준이 어느 정도 상회된 부분이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점프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업이 일단 중요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시장에서는 밸류를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안정적인 매출이 잡히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탑라인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업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이 1% 올라가는 게 아니고 1% 높아지면 3%, 4% 높아진다라는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기 순이익도 지금 652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지금 막 77% 정도 증가한 부분 확인이 됩니다. 뭐 자연스러운 뭐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더불어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 또한 655억 원에서 1240억 원 가량 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는 뭐 순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흐름의 변화입니다. 네, 기업의 이제 자산 현황입니다.
기업은 총 9,5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 2,300억 원 수준,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자산이 2,500억 원으로 지난 21년 결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일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타 금융자산에 이제 세부 내역이 있고요. 보시게 되면 당기손익에 대한 공정가치가 조금 이렇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각 후 원가 측정도 있습니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일단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금융자산은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금융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한번 살펴보면, 네, 보시면 역시 뭐 출자금으로 뭐 30억 원 정도 있고요. 뭐 주식으로 35억 원 있고, 아까 봤던 기타 포괄 손익에는 역시 그 비상장 주식으로 250억 원 뭐 이렇게 투자를 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뭐 기업의 타법인 출자 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뭐 종속 기업을 뭐 일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출자된 부분도 보이고요. 뭐 이런 기업들에게 또 투자한 부분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타 포괄 손익이 잡혔다는 것 자체는 뭐 어찌됐든 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업이 어느 정도 비영업성 자산이 많다, 뭐 현금이 좀 많은 구조다, 영업 외에 별도의 이제 자산이 좀 넉넉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 투자한 기업들과 함께 뭐 다양한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좀 확대해서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기업에 현금이 많이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현금이 줄긴 했지만 그에 대비해서 뭐 그런 그러니까 영업 외 자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비영업 자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부채입니다. 기업은 총 1,86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매입 채무입니다. 즉 매입 채무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영업성 채무죠, 부채죠. 따라서 뭐 지금 기업의 두드러진 부채 구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기 차입금 정도가 있는데요. 뭐 그마저도 뭐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실제 기업의 부채 비율은 24%밖에 되지 않고요. 유동 비율, 즉 1년 내 상환해야 될 차입금도 뭐 339%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이제 자산입니다. 기업의 자산은 7,630억 원 규모고요. 대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이익 잉여금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21년 결산 대비 좀 크게 늘어난 부분 확인이 되죠. 결국엔 기업은 실적이 좋아서 결국엔 안정적이고 꾸준한 이런 재무 상태, 탄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본 잉여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재무 상태를 갖췄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3개월 동안, 22년 동안 결국 인탑스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 뭐 현금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업으로 약 1,240억 원 정도 돈을 벌었고요. 보시게 되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6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했고요. 지금 가장 유의미한 투자 부분으로는 지금 1,600억 원 정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자산의 이제 삼각구죠. 아까 말씀드린 그냥 현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금융자산에 이제 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약간 3,333억 원 수준이고,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취득한 부분이 4,630억 원 부분이니까 요거를 가감을 하게 되면 뭐 약 1,300억 원 정도의 지금 금융자산 취득분이 이제 확인이 되죠. 결국에는 투자 활동으로 지금 현재 금융자산 취득을 했는데 상각 후 원가 측정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예금, 적금 관련된 그냥 현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뭐 투자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어느 정도 현금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전기말 대비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뭐 즉 기업은 영업으로 돈을 잘 벌어서 어느 정도 만기와 확정 이자율이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안정적인 뭐 투자 이제 상품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돈을 묶어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상 투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일부 캐펙스 지출도 뭐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설
재투자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뭐 200억 원 수준이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조정 내역입니다. 감가상각비가 146억 원 정도니까 아까 캐펙스가 200억 원 지출했죠. 그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설 노후화나 뭐 시설 재정비 등 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캐파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재투자 수준의 캐펙스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가동률과 이어지는데 평균 가동률이 한 뭐 78, 80% 수준이라고 기재를 했으니까요. 뭐 어느 정도 뭐 볼륨의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한 단계 또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 투자 관련된 뭐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뭐 아까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부채가 줄어들고 있었죠. 결국 336억 원 정도의 재무 현금 활동을 이제 갚아나간 모습인데요. 결국엔 단기 차입금을 갚은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뭐 일부 배당금 지급으로 170억 원 가량 사용된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뭐 자사주 취득한 부분도 뭐 확인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 배당 지표 한 1% 수익률 수준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지금 3분기까지 250억 원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22년 3분기 기준 기업의 자사주 또한 96만 5천 주 확인이 되고요. 뭐 이는 중간 배당으로 250억 원 결정한 부분 시가 배당률 0.9%에 해당되죠. 뭐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네, 인탑스 기업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IT 디바이스, 가전제품, 그다음에 금형 관련된 부분으로 플라스틱 사출과 금속 금형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서 일단은 다양한 제품에 대한 레퍼런스가 확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여러 기업들과 산업들과의 협력, 즉 특히 대량 생산에 대한 양산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갖춘 기업으로서 대기업과의 그런 협력,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다양한 금형 기술, 뭐 제작 경험을 통해 확보된 그런 노하우가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로봇 제조 사업의 확대로 이어져서 뭐 여러 가지 제조 기술과 관련된 양산 경험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기업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업의 이제 최근 사업연도에 보시면 캐펙스와 감가상각을 이제 비교했는데요. 뭐 이 정도 수준은 뭐 시설 재투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21년도는 어느 정도 제법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뭐 제법 차이가 나는데 요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신규 시설 확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업은 이제 거래소 상장 공시 기준이죠. 뭐 자기 자본 대비 10%에 넘는 그런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21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캐파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조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플라스틱 사출, 금속 금형 기술 관련된 제조 역량에 있어서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앞으로 늘어나게 될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완제품, 뭐 시제품 등 뭐 로봇 사업, 로봇 제품들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덩달아 주가 흐름이 좋아질 것 같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탑스 최근 보고서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